자, 1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조함수 fx, gx가 각각 극한값이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1과 2래요. 그때 극한값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난이도도 1개짜리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상수는 앞으로 빼줄 수 있고 마이너스도 이렇게 나눠서 리미트를 씌워줄 수 있어요. 이게 극한의 성질이죠. 그래서 위에서 알려준 각 대입하면 3 곱하기 1, 3 빼기 2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간단하게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나누고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극한값을 잘못 구한 학생을 말하시오. 자, 극한값을 잘못 구한 학생 뭐 다 한번 구해보죠. 극한값 4명이서 구해놨는데 하나씩 다 볼게요. 서준이 먼저. 서준이 극한값은 다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0분의 0꼴 0분의 0꼴 나와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인수분해 하면 x-1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맞죠? 약분이 돼서 1 대입해주면 3이 나옵니다. 서준이 맞았어요. 다음 수진입니다. 수진이 보면은 마찬가지로 0분의 0꼴이고 얘는 이제 유리화를 시켜줘야겠죠. 유리화 시켜주려면 분모 분자에 2 플러스 루트 4-x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곱해주고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써주시고 분자가 이제 앞에 거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하면 4-x 4 없어지고 x 플러스 x가 되고요. x가 보다시피 약분이 돼요. x가 보다시피 약분이 돼서 리미트 이제 씌워줄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루트 4-x 분의 1이 됩니다. 위에 거 지금 극한 안 씌웠는데 마지막에 씌웠어요. 여기 등호 넣으면 안 돼요. 성질환 같은 데 여기 등호 넣으면은 표기 오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0을 넣어주면 2에 0 대입해주면 4분의 1 나옵니다. 수준이도 맞았어요. 다음 지원이 거 바로 갈 수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와 같아요. 2차 차수 같을 때는 앞에 개수만 비교해주라. 1분의 4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원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앞에 차수만 비교해주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앞에 차수가 아니고 앞에 개수만 비교해주라고 했어요. 차수와 같을 때는. 차수가 다를 때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발산, 차수가 같으면 앞에 개수 비교. 이 부분은 모르는 학생은 나한테 따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금방 풀도록 할게요. 1분의 3. 민호 볼게요. 민호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제 분모가 차수가 더 크죠. 얘는 지금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차수가 더 큽니다.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은 0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건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은 이렇게 돼서 얘네가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분의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항상 0이 나옵니다. 민호 틀렸어요. 민호가 구한 값의 극한값은 0입니다. 민호가 틀렸습니다. 자, 필요한 사람들 멈추고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주어진 식을 좀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다항 함수라는 거 알려있어요. 그래서 다항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샵.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분의 0꼴이 나와서 분모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좀 약분해 줄게요. 이 부분이 약분이 돼가지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가 되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자, 얘도 지금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f 마이너스 1이 돼요. 왜? 연속이니까.
왜 연속이냐면은 위에서 다항함수라고 알려줬어요. 다항함수는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f-1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이니까 f-1은 -6이 되는 거죠.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fx가 문제에서 다항함수라는 거 알려줬죠? 다항함수이므로 연속인 거를 이용해주면 이제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져서 f-1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은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4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있고요. 두 점 a와 p의 좌표 알려줬어요. p는 t, t 플러스 1. a는 여기 써져 있죠? 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때 점 p를 지나고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래요. q의 좌표 구해야겠죠? 극한값 t가 무한대로 갈 때 aq제곱분의 ap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q만 구하면 여기 뒤에 두 개 좌표 나야죠. q의 좌표만 구하면 우리가 aq의 제곱, ap의 제곱 구할 수가 있어요. t에 대한 식으로.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t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문제 푸는 목표예요. 문제 푸는데 1차 목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q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q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향식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이 직선을 뭐 L이라고 할까요? GX? 어쨌든 이 직선 L이라고 합시다. 직선 L은 Y는 X 플러스 1과 수직이므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수직이면은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점 하나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T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t 플러스 1을 지납니다. 따라서 직선 L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공식이죠.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이 공식을 써주면 y는 마이너스 x 나오고요.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얘 계산하면 플러스 t고 얘 넘겨주면 t 플러스 1입니다. 9호 플러스로 바뀌어서 넘어가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 그럼 우리가 q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q의 좌표는 q는 지금 직선 L의 y절편이죠. 그래서 0,2t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의 좌표는 0,2t 플러스 1. 자,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aq의 제곱 먼저 구할게요. aq의 제곱. 같이 구할까요? 아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aq의 제곱 분의 ap의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a 좌표도 좀 써놓을까요? a 좌표는 마이너스 1,0 p 좌표는 t, t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aq의 길이 먼저 갈게요. 얘랑 얘입니다. 원래는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제곱 있으니까 루트 그냥 안 씌우고 바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루트 씌우고 원래 길이는 루트 씌우고 이거 뺀 거 1의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의 제곱 에다가 다시 제곱을 한 거니까 루트가 바뀌어지죠. 루트 그냥 안 씌울게요. 이렇게. 이게 AQ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AP의 제곱이에요. AP의 제곱은 뭐 애초에 구할 수 있었는데, AP의 제곱은 여기서 이거 뺍니다.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면 또 T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전개해 줄게요. 여기 리미트 빼먹었죠? 리미트 T가 무한대입니다. 지금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리미트 빼먹으면 여러분 표기 오류 당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4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 분의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더하기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그러면 이거 정리 안 해도 사실 여기서 바로 값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문제 같이 풀고 있으니까 정리를 쭉 할게요. 정리를 쭉 하면 4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2 위에 거는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쵸? 그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죠? 둘 다 2차입니다. 둘 다 2차예요. 그럼 뭐만 비교해줘라? 앞에 개수만 비교해줘라. 4분의 2가 나옵니다.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4번은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4분의 2가 나오는지 모르는 학생은 나한테 질문을 꼭 따로 하러 오세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나한테 따로 와서라도 꼭 알아야 됩니다. 2분의 1이 나옵니다. 4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뭐 여러분이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Q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고, Q의 좌표 구하는데 우리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한 점을 지날 때 이 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A는 실수합니다. 이런 문제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성질들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면은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존재하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존재하면 결론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도 존재한다. 이게 결론인데, 이게 항상 존재하게 되면 이제 참이 되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 사실 우리가 이거 성질에서 배운 게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수렴을 하면 이거는 극한의 성질이에요. 리미트의 성질.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고. 왜? 둘 다 수렴하니까 나누기도 곱하기도 다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이게 gx분의 fx가 수렴한다고 볼 수 없어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모 0인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는 상수로 가는데 분모는 0으로 가? 그럼 얘는 발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고, 분수 형태가 나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놓고, 이거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발레를 찾아주면 돼요. 분모가 0으로 가게끔 발레를 잡아주면 된다. 물론 여러분이 시험에서 푸는 거면은 그냥 안 된다고 해도 되겠지만, 안 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레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문제 풀이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레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gx를 간단하게 0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0이라고 하지 말고, 0이라고 하는 것보다 gx를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고, 그리고 gx를 x제곱이라고 하고 fx를 x라고 합시다. 이게 좀 낫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 되고, fx는 x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까? x로 쓸게. x는 0이 되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gx도 0으로 갑니다. 둘 다 존재하죠. 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를 구하면 약분해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인데, 얘는 발산한다. 얘 수렴 안 해요. 얘는 발산합니다.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이게 발레가 되는 거예요. fx랑 gx의 극한값은 다 존재하는데 gx분의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틀렸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어느 정도 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에 성질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도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 걸 보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보이는 게 얘가 존재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fx랑 fx 더하기 gx가 존재를 한대요.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는 fx 더하기 gx에서 fx를 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없어져서 gx 나오잖아, 그치? 이거 나눠서 쓰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fx 더하기 gx로 따로 나눠주고,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따로 나눠서 써도 된단 말이야. 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가정에서. 그러면은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0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얘가 0으로 가고
뭐 얘가 0으로 가고 뭐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 얘는 분수여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두에 뒀던 건데, 얘는 뭐 0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두 개가 존재하면은 뺀 것도 무조건 존재해요. 얘가 존재. 얘가 존재. 하면 뺀 것도 무조건 존재하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쵸?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은 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좀 다 된 거고.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마찬가지로 이제 디귿 보면은 fx와 fx 곱하기 gx가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gx도 존재하냐? 이번에 gx가 존재하냐고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 gx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fx와 fx 곱하기 gx가 존재한다. 이 가정으로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가정으로 이 결론을 이끌려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식이 나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는 fx분의 fxgx거든. 그러니까 fx가 약분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눠서 써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gx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가정에서 보면은 얘랑 얘 존재한다 그랬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요. 둘 다 존재해. 그럼 얘도 존재한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뭐 분모가 뭐가 되면? 분모가 0이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분모가 0이 되면 얘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fx가 존재할 때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0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모로 가게 되면은 얘 전체는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gx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애매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증명이 안 돼요. 니은은 이렇게 증명이 된 거고, 기억하고 디귿은 이런 식으로 증명이 안 돼. 왜?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발레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풀 때라 그러면 여러분이 발레를 굳이 찾지 못하더라도 이런 찜찜한 구석이 있을 때는 일단 된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발레를 확실하게 찾아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발레를 어떻게 찾을 거냐? 마찬가지로 지금 발레 찾을 때 gx가 아니고 fx가 0으로 갈 때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fx가 0으로 가도록 발레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잡아줘야 해요. 안 그러면 다 발레가 안 될 거예요. fx가 0으로 가도록. 즉 fx를 x라고 하고 gx를 x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x죠. x는 0으로 가죠. fx 존재합니다. 얘 존재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자, fx 곱하기 gx는 그냥 약분돼서 1이에요, 1. 1이기 때문에 0으로 가든 말든 그냥 1로 존재합니다. 문제에서처럼 이거 두 개 다 존재해요. 가정에서처럼. 이거 두 개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 gx는, x가 0으로 갈 때 gx는 x분의 1이죠. 이거는 존재해요, 안 해요? 이거 발사하죠. 존재 안 하죠. 우극하는 플러스 반대, 자극하는 마이너스 반대. 아까랑 똑같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지금 나는 발레를 다 제대로 좀 찾았죠, 확실하게. 여러분도 확실하게 하려면 발레를 찾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 푸는데 발레 찾을 시간까지 없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얘는 니은은 깔끔하게 증명이 된 거고, 기억은 이렇게 짜맞췄더니 분모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 나눠지긴 하지만 각각 존재하긴 하지만 둘 다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지만 분모가 0이 되면 전체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발레를 그렇게 잡아주면 확실하게 또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니은은 분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증명이 끝난 거죠. 이런 문제들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한번 좀 풀어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하세요. 답은 2번 니은이겠네요. 자, 이제 문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자, 6번. 다음 중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냥 좀 빠르게 볼게요. 이게 다항 함수죠, 1번.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x에 1 대입하면 확인을 해볼까? 이거 원래대로 치면 이렇게 확인해야 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f1과 같은지. 같습니다. 1 대입하면 둘 다 0 나와요. 얘는 그래서 불연속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f1과 같은지 둘 다 1 대입한 값 루트 2가 나와요. 얘도 연속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3번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f1과 같은지 둘 다 대입해서 구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얘도 불연속 아니고요. 이래서 4번도 4번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 얘는 이제 f1과 같은지 보면은 얘는 f1이 존재하지가 않네요. 4번 1 넣으면 지금 0분의 1 나오잖아. f1이 0분의 1인데 0분의 1은 존재해야 안 해. 존재 안 하지. f1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함수값 존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극한값도 존재 안 하는데 함수값 존재 안 하면 일단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 아니죠. 4번이 x는 1에서 불연속이네요. 5번이 지금 약간 불연속처럼 그려놓긴 했는데 5번은 의외로 연속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f1은 여기다 1, 여기 1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입하면 1 나오고요. 칸이 좀 모자란데 5번 여기다 할게요. f1은 1 나오고요. 우극한 구하면 1 플러스 우극한 구하면 1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1이 또 나오고요. 자극한 구하면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또 1이 나와요. 그래서 자극하고 우극한 같아서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이랑도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오히려 연속이 돼요. 이래서 뭐가 안 된다? 4번이 안 된다. 4번은 애초에 1 대입하면 함수값이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x는 1에서 한 점에서 연속을 물어보면은 극한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풀어주면 되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필요한 부분은 멈춰놓고 필기하도록 하세요. 4번.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요. 상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는 사실 얘만 보면은 x가 2 빼고는 얘는 연속이거든. x가 2일 때 분모가 0이 되고 연속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이란 말이야. 그치? x가 2만 아니면 얘는 다 연속이 돼요. 이 함수. 그래서 x가 2일 때가 결국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써먹을 거는 우리는 x는 2에서 연속인 것만 써먹으면 돼요. x는 2에서 연속. 자, x는 2에서 연속이므로 우리가 리미트 x분의 x가 2로 갈 때 fx와 f2가 같다는 거를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연속이니까. x는 2에서 연속이므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x는 2에서 연속이므로 이렇게 된다.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k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x가 2가 아닐 때는 이 함수죠. 그래서 x가 2로 갈 때 fx는 x가 2로 가까이 가지만 2는 아니기 때문에 2c를 써주는 거고요. f2는 정확하게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k입니다. 그래서 이게 k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극한값을 구하면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2를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0분의 0꼴이 나와요. 0분의 0. 2를 대입해보면은 24 빼기 24 빼기 2 더하기 2.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돼요. 인수분해 할 때는 뭘 해주면 된다? 여기서는 이제 저거 해주면 되죠. 조립제법 써주면 돼요. 조립제법. 자,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 지금 우리가 0 대입하는 거, 0 나오는 거 방금 찾았죠? 2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우리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마지막에 0이 나와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면 얘는 x-2, 3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3x 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 약분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만 남는데 이제 2를 대입해주면 12 빼기 1 해서 11이 나오는 거죠. 즉 k는 11이 나옵니다. 이 극한값이 k라고 했으니까. 예, k는 11.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따라서 x는 2에서 연속이고 2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2에서의 함수값은 k고 2에서의 극한값은 얘인데 조립제법 통해서 분자 인수분 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거에 x는 2 대입하면 11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지우고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분도 오는 것을 물어보시오. 자, 그림으로 나온 문제고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나온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기억을 먼저 보면은 기억 여기다 볼까요? 기억. 자,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더하기 gx입니다. 자,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더하기 gx 한번 볼게요. 일단 fx는 마이너스 1로 가면은 극한값이 자각한 우극한이 같네요. 1이 됩니다. 1. 그쵸? 그림으로 충분히 볼 수 있죠,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로 가고,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로 갈 때 함수가 자극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우극하는 1로 가서 지금 달라요. 그래서 얘는 자극한 우극한을 따로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과 마이너스 1 자극한을 각각 따로 구해주면, 먼저 fx는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1로 가기 때문에 1이고요. 더하기. gx는 마이너스 1 우극한으로 가면 1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나와요. 1 더하기 2. 자, 이번엔 자극한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따주는지 그림으로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1 자극한이죠. 마이너스 1 자극한이면 fx는 이렇게 1로 갑니다. 똑같이. 1로 가고, 이번엔 gx가 왼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로 가게 돼서 0이 나와요. 즉,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해? 안 해? 존재 안 합니다. 즉, 문제에서 0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틀렸습니다. 0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 같지 않은,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니은 보면은, 함수 fx가 fx 빼기 g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니은.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걸 따지려면은 보여야 하는 게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빼기 gx와 이게 존재를 해야 되고, 일단 이거와 f1 빼기 g1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과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연속인 걸 보이려면.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극한값을 먼저 구할 건데, 방금 봤듯이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gx가 gx 같은 경우는 자각한 우극한이 달라요. 자각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보여줄게요. 먼저 존재하는지. 즉 리미트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거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 fx 빼기 gx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자극한 일 때 fx 빼기 gx. 얘네 두 개가 일단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다르면 그냥 극한값 존재 안 하니까 연속 아닌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 우극한 방금 봤다시피 fx는 1로 갑니다. gx는 방금 봤다시피 우극한 1로 갑니다. 그래서 0이 나오고요. fx 마이너스 1 자극한 봤다시피 1로 가고요. gx 마이너스 1 자극한 봤다시피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1에서 2가 나와요. 또 같아 달러. 또 달러. 그럼 극한값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거야. 극한값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데 함수값이랑 같은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극한값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x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연속은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답이 디귿이란 거는 알 수 있는데, 디귿도 왜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여기다 할게요. 함수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 얘가 f1 g1과 같은가. 이게 같으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같은 걸 보이려면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여야 돼요. 먼저 함수값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겠죠. 함수값은 나중에 쓰고 먼저 극한값 먼저 할게요. 극한값 x가 1로 갈 때, 마찬가지로 x가 1로 갈 때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 따로 구해줄게요. 그림을 보면 왜 다른지 알죠? 먼저 우극한 fx 곱하기 gx. 자, fx는 1로 갈 때 우극한이 얘가 fx죠.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요. gx는 우극한이 1로 가요. 오른쪽에서 1로
1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극하는, fx를 자극하는 왼쪽에서 보면은 1로 가요. 1로 갑니다. gx는 왼쪽에서 올 때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긴 했지만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거 두 개가 같다? 극한값 존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값 구해보면 f1 곱하기 g1은 함수값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면 돼요. g1은 1입니다. 그렇죠? 여기 색칠되어 있죠. f1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 같죠. 따라서 연속이 맞는 겁니다. 디귿이 맞았어요. 답은 디귿 하나. 자,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지금 극한값 따져주는데 그림으로 보면은 자극하고 극한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자극하고 극한을 따로 따져주는 거예요. 따로 따져줬더니 기억 니은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탈락이고, 디귿은 극한값 존재해. 근데 함수값이랑도 또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이해만 잘하면. 마찬가지로 필기는 멈춰놓고 하시고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뭐 서술형 문제라고 나와있긴 한데 푸는 방법은 똑같이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자, 다음 문제의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풀이 과정도 자세히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9번 x가 2로 갈 때 이런 식이 극한값이 6분의 1인 걸 만족하는데 그냥 이거 구하는 문제네요. 1번, 2번 나눠져 있는데 2번을 하기 위해서 1번이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먼저 얘는 리미트 좀 풀이 과정을 쓰라 그랬으니까 좀 자세하게 쓰면은 x-2 분모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6분의 1로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이거 쓰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한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2 대입해주면 루트 2 플러스 a 빼기 b는 0이 나와서 b는 루트 2 더하기 a가 나옵니다. 이게 1번 답입니다.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죠. b는 루트 2 더하기 a. 그런 다음에 이제 a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대입을 해서 뭐 대신에 b 대신에 루트 2 플러스 a를 대입을 해서 유리화를 시켜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 있는 예제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라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x-2 곱하기 유리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루트 x 플러스 a, 루트 2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a를 곱해줘야 되죠. 분모 분자에 다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은 분모는 그대로 쓸게요. 쓸게요 나오는데 여러분 혼자 풀 때는 뭐 좀 생략을 해도 되겠죠. 자, 분자를 이제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a 빼기 뒤에 거 제곱 2 플러스 a가 나와요. 그래서 분자만 좀 따로 계산을 하면은 a가 지워지고 x 빼기 2만 남습니다. 따라서 얘랑 얘가 약분이 돼요. 또 한 번 쓰기 귀찮아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약분이 돼서 남는 게 한 번 더 써야 되나 남는 거? x가 2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a 분의 2 남아요. 약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x 자리에 2만 대입을 해주면 루트 2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a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니까 2 루트 2 더하기 a가 나오고요. a분의 1이 나오고요. 이게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2 더하기 a가 3이 나와요. 3. 왜 그런지 알죠? 2 곱하기 3 6분의 1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는 7이 나오고요. 루트 9가 나와야 되니까. b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루트 9니까 3이 나옵니다. a는 7, b는 3. a, b 값을 구하면 a는 7, b는 3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건 앞에 예제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라서 어려운 문제라고는 아니에요. 자,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필요한 부분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두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이 두 개를 만족시킬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풀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무한대 발산.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3gx는 또 수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을 감으로 알 수 있는데 뭐 fx도 똑같이 무한대로 발산을 해야지 뺐을 때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좀 정석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얘거든요. 뭐 fx랑 gx가 좀 섞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정석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무한대이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1은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1이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거 0이라 그랬죠, 내가? 0입니다. 이게 0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 식 있죠? 는 1. 여기다가 얘를 곱해줄 거예요. 위에 있는 0을. 이게 는 1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1을 곱해준다. 0을 곱해주는 거죠. 양변에.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건데 양변에다가 얘를 곱해줄게요. 얘는 0이죠. 0. 얘는 0입니다. 그럼 우변은 0이 되고요. 1 곱하기 0이니까. 좌변은 이제 리미트 정리를 해주면 둘 다 합칠 수 있죠. 존재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합쳐주면 gx분의 1 gx분의 fx 빼기 3이 나와요. 리미트를 합쳐주고 안에 거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써줄까요? gx분의 3gx 이렇게 나오죠. 얘가 약분되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 빼기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와서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구하면 문제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 있죠? 여기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구하고자 하려면 분모 분자에 fx가 아닌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gx분의 fx 더하기 2 분의 2 곱하기 gx분의 f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gx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각각 어디로 간다? 얘네들이 3으로 간다. 얘도 3으로 간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3으로 가죠. 3 마이너스 9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1 나와서 마이너스 7분의 7 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10번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처음 풀게 되면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구하는 건데 얘를 구할 때 우리가 gx가 무한대로 가니까 gx분의 1은 0으로 가고 gx분의 1을 여기 양변에 곱해주면 우변은 0이 되고 좌변이 좀 이쁘게 정리가 돼서 gx분의 fx 빼기 3이 나와요. 이게 0이기 때문에 gx분의 fx가 3으로 갑니다. 따라서 여기 gx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에 대입해서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필기 하시고 풀이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얘도 이제 좀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극한 씌워도 부등호가 유지된다 이용해서 샌드위치 정리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주어진 부등식은 fx가 가운데 껴져 있고 우리 구하고자 하는 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 주려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이 얘를 일단 먼저 조금 변형을 시켜주고 근데 잘 보면은 지금 x가 0 우극한이거든요. 0 우극한. 그래서 0보다 좀 커요. x가. 그래서 우리가
x가 0보다 크다고 하고 얘 다 x로 나눠줄 거예요. x가 0이다 다 x로 나눠줍니다. 그냥 x분의 fx가 되죠. 가운데가. 자, x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부등호가 안 바뀌고 x로 나눠주면 0이 아니기 때문에 x로 나눌 수도 있고요. x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x가 0보다 클 때 x로 나눈 겁니다. 다. 각 편에 x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도 안 바뀌고 0도 아니기 때문에 뭐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0 우극한을 씌워볼게요.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 자극한은 씌우면 안 돼요. 0보다 큰 부분만 이게 성립을 하니까. 근데 0 우극한은 상관이 없겠죠. 0 우극한을 씌워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동호가 유지가 된다. 0 우극한이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저 부동호가 계속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을 씌워도 부동호가 유지가 되고 뭐 등호가 없다면 등호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좌변이 0 대입하면 1 우변도 0 대입하면 1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해서 가운데 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x분의 fx는 1이 나와요. 일명 샌드위치 정리해서 샌드위치 정리하는 용어는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가운데 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나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한테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리 이름은 필요가 없고 얘가 1이 나와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때 이 값을 구할 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줘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면 리미트 x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x제곱으로 나눴죠. x 하나 없어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2 더하기 x분의 fx 되고요. 여기는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fx의 전체 제곱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한 번에 지금 갔어요. 그럼 우리가 x분의 fx가 1로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2 더하기 1분의 1의 제곱. 그래서 3분의 1이 0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분의 1이에요. 자, 왜 3분의 1이 나오는지 알겠죠? 이 문제는 사실 내가 봤을 때 2개짜리 치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3개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풀어본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고 이런 걸 처음 본 학생은 되게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x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x제곱으로 나눠서 사실 이걸 구하고 나면은 이식 변형하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는 많이 나오거든요.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주어진 극한값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필기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인 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하고 f4가 9일 때 f3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식에서 x에다 3 대입하면은 식이 하나 나오죠. x에 3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나오고요. 좌변이 0이 나오고 우변은 3 대입하면 18 더하기 3a 빼기 b가 나와서 정리해주면 3a 빼기 b는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fx가 fx-3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b가 됩니다. 자, x-3을 나눴기 때문에 x가 3일 때는 결식이 성립을 안 하죠.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해 줍니다. 문제에서 f4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x에 4를 대입해주면 분모는 0이 되고요. 분모는 0이 됩니다. 32 더하기 4a 빼기 b는 문제에서 9라고 알려줬죠? 9가 돼서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4a 빼기 b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 하고 2번식에서 1번식을 뺄게요.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b는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5, a에 마이너스 5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서 넘겨주면 b는 3이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5, b는 3. 자, 그럼 이제 대입한 다음에 f3 값 구할 건데요. 우리가 f3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3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입하는 것 대신에 극한값을 구해줍니다. 왜 극한값을 구해주냐?
fx가 연속이라고 그랬거든요. 연속 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는 대신에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2x 제곱. 자, a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5 넣고요. b 대신에 3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죠. 이거는 뭐 이제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겠네요.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x-3 2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여러분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x-3 약분 되고요. 구해주면 답은 3 대입해주면 답은 7이 나옵니다. 12번의 답은 7입니다. F3은 7. 자, 뭐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랑 유형이 비슷해요. 여기 나온 식 이런 유형 많이 나오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 하나 얻은 다음에 나눠주고 여기 문제에서 준 단서 대입해주고 극한값 구해주는 문제. 자, 필기 필요한 사람은 뭉쳐놓고 필기하시고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닫힌 구간 0사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를 구하시오. 자, 먼저 fx 자체가 지금 극한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별거 없어요. 지금 t가 무한대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결국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개수 비교하기가 좀 x로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린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푸는 방법 t로 나눠줄게요.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그래서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x-2 곱한 거는 뭐 분모 분자 뒤에 따로 곱해지겠죠. 이렇게 분수에서 지금 분모 분자의 t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랑 얘가 0으로 가요. 얘랑 얘가 0으로 가서 이게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게 fx입니다. fx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죠? 자, 그럼 이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려고 했는데 구간이 0에서 4 정해져 있죠?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꼭지점 구해야 되죠.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인데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나아가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서 x가 1일 때 위로 볼록이죠? 최대값 1을 가집니다. 이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라는 얘기고 1,1 그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고 범위는 0에서 4까지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이 x는 1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들은 끝값 f0 F4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놓은 꼭지점 꼭지점은 F1이죠 1,1 F1일 때 1이고 끝점 대입을 해주면 F0은 여기다 0이네요 F0은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F4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파이니까 마이너스 8 즉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이제 끝값을 많이 대입을 하죠. 끝값은 꼭 대입을 해야 되고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가운데 꼭지점이 생기는 중간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그 꼭지점이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서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뭐 구간 안에 안 들어가면 그냥 끝값끼리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13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번의 답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2번은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8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자, 좀 지우고 14번 문제를 이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속한 수 y는 fx의 그래프가 4점을 지날 때, 자, 4점을 지날 때 방정식 fx는 x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사이값 정리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fx는 x라는 여러분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fx 빼기 x는 0으로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우변을 항상 사이값 정리 쓸 때는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죠. 그래서 gx를 새로운 함수 gx를 fx 빼기 x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라고 하면 자 새로운 함수 gx는 fx가 연속 함수였고 거기다 x를 뺀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이에요. 다 연속이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연속이고요. 연속이고 따라서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 2라고 했는데 주어진 단서가 4개가 있죠. 점이 여기서 각각 x가 마이너스 1, 0, 1, 2일 때 다 gx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g-1은 f-1 빼기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겁니다.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정보가 f-1은 0, f0은 마이너스 2, f1은 2, f2는 1이다.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2, 1, 2, 2,1을 지나니까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g-1, g0, g1, g2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대입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자, 먼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f-1은 0입니다. 0 더하기 1에서 얘는 1이 나오고요. 자, g0은 f0 빼기 0이죠.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x자리에. 자, f0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g1은 f1 빼기 1입니다. x자리에 그대로 대입했고요. f1이 2니까 2 빼기 1은 1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g2는 f2 빼기 2입니다. f2는 1,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죠. 여기서 근 한 개가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부호가 바뀌죠. 여기서도 근 한 개가 보장이 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부호가 바뀌죠. 근 한 개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생략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g-1이 1이고 g0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0이 존재해요. 따라서 gc가 0인 c가 마이너스 1, 0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 마찬가지로 g0과 g1 사이에 또 0이 있으니까 여기도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1, g2 사이에도 여러분 0이 있습니다. 0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이값 정리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총 3번 적용시켜서 근이 각각 하나씩 다 어디에 하나? 마이너스 1, 0에 한 개 여기에다가 답을 관리할게요. 마이너스 1, 0에 한 개 적어도 한 개 0, 1에서 적어도 한 개 1, 2에서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한 개입니다. 여러분 한 개 이상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1, 2에서는 적어도 3개의 실근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증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만 이렇게 쓸게요. 증명이면 좀 더 말을 잘 풀어서 써야 되는데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물어봤으니까 사실 여기서 바로 3개라고 답을 이끌어내도 돼요. 내가 뒤에 사이값 정리를 설명하려고 좀 더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답은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입니다. 자, 1단원, 대단원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시험 공부 파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